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이행 점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행 점검 또는 글로벌 스탁테이크라는 것은 파리 협정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의 종합적인 점검 절차죠. 저희들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쭉 여러 요소들을 보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향후에 어떤 점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적응 문제는 어떤지, 재정, 기술 등 다양한 이행 수단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종합적인 정치적인 점검 절차라고 할 수 있고 5년마다 진행이 될 텐데 이 이행 점검이 잘 돼야지만이 아마 파리 협정 체제가 아주 굳건하게 지구사에서 잘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행 점검은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국가들의 이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컬렉션을 하고요. 두 번째는 테크니컬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기술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평가를 해서 이 전체적인 이행 점검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이행 점검은 하나의 정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행이 되어 왔는지를 점검을 하고 향후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건데 기술 평가에 의한 테크니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죠. 즉, 과학적인 기반에 바탕을 두고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GST, 글로벌 이행 점검은 언제 있었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UAE에서 기후총회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바로 첫 번째 글로벌 이행 점검을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COP28이죠. 당사국총회 제28차 당사국총회 때 UAE 두바이에서 개최됐는데 이때 글로벌 이행 점검을 위한 기존 단계들을 다 모아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과거 성과를 평가를 하고 또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 NDC를 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5년에 NDC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NDC 업데이트를 할 때 글로벌 이행 점검에서 나왔던 중요한 사항들을 이런 NDC를 업데이트를 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를 통해서 NDC를 이번에는 2035년에 제출한 2035년까지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이행 점검이 왜 중요할까요? 기후 목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NDC 이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새롭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음 NDC를 위한 집단적인 학습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레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사회, 지방정부, 민간 등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이행 점검은 강제력이 있냐? 제가 파리 협정을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협정은 강제적인 레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글로벌 이행 점검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은 강력한 도덕적 압박과 여론의 힘을
업어서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투명성 공부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투명성 절차라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돼서 신뢰와 기반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파리 협정의 이행의 기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요 글로벌 이행 점검은 그거보다 더 큰 차원에서 국가들 차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큰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압박과 여론의 힘을 빌려서 파리 협정의 이행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NDCS를 통해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의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어 프레셔, 그다음에 모럴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행 점검의 과제와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투명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글로벌 이행 점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게 정치적인 차원의 고려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도국의 참여 및 자료 제출이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개도국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산실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행 점검을 하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약간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지만 2023년의 이행 점검은 첫 이행 점검이었으니까 앞으로 2028년 제2차, 2033년 제3차 이렇게 5년마다 글로벌 이행 점검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2023년 글로벌 이행 점검이 첫 이행 점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데이터 질의 격차가 현격합니다. 아쉽지만은 아직은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 국가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갖추고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음에 NDC를 준비하고 이행을 할 때는 이런 면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저희가 함의도 도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UAE 글로벌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UAE의 어떤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비판을 하면서 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해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는 과정에서 대단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고려와 과학적인 판단 사이에서 많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글로벌 이행 점검에 대해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행 점검은 기후 정책의 체온계이자 나침판이다. 따라서 체온이 너무 낮으면 체온을 올려야 될 것이고 체온이 너무 높으면 약간 쿨링을 해줘야 되겠죠. 또 어디로 우리가 이행을 하는 방향을 잡아서 방향타를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따라서 글로벌 이행 점검이 너무 조용하면 그 글로벌 이행 점검은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치열한 다양한 견해들이 또한 과학의 바탕을 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국가들만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행 점검은 제가 말씀드렸죠. 5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5년 주기에 집단적인 성찰과 미래 설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향후 기후변화 체제의 미래는
글로벌 이행 점검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이행 점검이 우리의 현재 체온을 재고 또 나침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행 촉진 및 준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